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소위 이제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그리고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이런 식의 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절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발 계획 수립했습니다.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이라 불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개발 계획을 구체화시킨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1심 2차, 자 뭐였지? 1심 2차.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 2년 내 실시 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없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실시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지구 단위 계획,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이제 높이 제한 등을 다뤘던 계획을 뭐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앞에 공부하실 때 겁나 빠르다라고 해서 겁나 빠른 용도 지역, 겁나 빠른 용도지구, 겁나 빠른 도시군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뭐라 부른다? 바로 실시 계획이라 부른다라고 이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하는 것을 지정권자가 소위 이제 확정을 합니다. 왜? 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뭐니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실시 계획이 개발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도 누가 된다?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인 경우도 있겠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죠. 그래서 자, 지금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 등을 들어서 인가를 하고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군 구청 등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한다. 해서 이게 24인가 25일 때 좀 옛날 문제 패턴이죠. 그래서 전에는 유치하게 뭐 국토부 장관이 시군 구청 등의 의견을 듣는다 등 유치찰나는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상의 변경, 지금 주기상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문은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조합의 설립이라고 했을 때 주된 사무소 소재들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또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제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당연히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경미현상의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출제 포인트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10%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상에 해당돼서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마 제일 유력한 출제 포인트예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면적 10% 범주에서 감소하는 경우 이때 이런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따로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비가 10% 범주 내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어떻다? 따로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고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포인트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딱 하나 몰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우리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내릴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걔는 이미 28인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또 내면 감사한 지문이 될 테고, 두 번째
지금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에서 실시객 파트가 30회 때 출제가 안 됐는데 낸다라면은 거의 뒤돌아볼 것도 없이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볼 텐데 바로 실시객 작성 등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지문이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포함이라는 거. 패턴 잡아내셔야 돼요. 패턴. 그래서 의미 자체 어렵지 않지만은 다른 데서 생전 모르는 게 나와도 포함한다고 그런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주실 거. 2번 시행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해서 앞에 있는 지문을 바꿔치기 한 거죠. 3번 지문이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첨부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4번 지문에 첨부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텍스트 읽지 마시고요. 어차피 못 외워요. 첨부한다, 제출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기술적인 지문이 되게 됩니다. 법적 가치가 없어요.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류가 첨부가 되거나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첨부하는 것을 어떻게 외우냐고 거기 몇 개 제가 본문에다가 예시를 해놨지만은 이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실시계획에서는 한 문제 구성하고 답을 한 개를 뽑게 되는데 첨부하는 내용을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해서 답을 뽑을 개연성은 거의 제로이고요. 설령 그런 문제가 미친놈들이 냈다고 했을 때 그건 그냥 찍고 날려야 되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서 비슷한 주제를 공부했냐면 우리 앞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고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고운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수많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이 건축물에 건축이 됐든 토지 분할이 됐든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지금 설명드렸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가 되기 때문에 따로이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어떻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포함한다,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 특히 제출, 첨부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절대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6번 지문이요. 통보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지는 자 거기 옆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본문인가요? 다 읽어봐야 돼. 토시 갖고 장난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려봤자 의미도 없어요. 이런 말장난 극단적으로 하는 지문들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테크닉은 제출한다 그럼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실 거 답이 아니니까 법적 가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지문에서 통보 제출한다 이거는 틀리게 뽑아서 했는데 그 당시 문제는 옳은 걸 고르셔를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출한다, 통보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지문. 그리고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시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근데 옛날 지문이에요.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식의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이요. 지정권자가 실격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포인트 뭐라고요?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3번 지문이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답을 뽑았는데 오래전 문제입니다. 몇 대 때예요? 25회 때 문제. 6년 동안, 5년 동안 그런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부 장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하나의 문장 겁나 길어요. 그걸 가지고 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리게 뽑았는데 여기 쫓아가시면 안 돼. 25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입니다.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있는 것이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라고 할 것이 점점 올라가요. 대신 이제 규칙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상의 변경 이게 아예 대놓고 요구하면 또 별거 없어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자 5번쯤은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식 면적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리게 뽑았죠. 없다서 틀린 건데 일단은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사업비 증감까지는 어떻다?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지식으로 승부 보셔야 돼.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6번 질문이요. 지정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비 100분의 10의 범주에서 증액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5번, 6번 지금 최근에 29회 때, 뭐 26회 때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충분히 이제 답을 뽑을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실 거. 그리고 자 실시계획 고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지금 10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 등이 있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옛날에 냈던 지문인데 너무 길잖아요. 괄호 열고도 있고 등등 해서 내기가 어렵고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자 인가 허가 협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지문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끄트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언제 나왔어? 23회 때. 그래서 그 당시 지문은 간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법령에 맞춰서 수정을 해놓은 것이고 얘는 답이 안 될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이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번 끄트머리 봐야 되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얘가 답이 됐다고요. 무슨 허가냐?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끌고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턴 잡아내야 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혹시 비슷한 점으로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는 협의가 또는 인가가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지문 나오면 어떻다? 옳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항상 구성할 때 옳은 것으로 고르시오. 이거 할 때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그 디테일한 내용 무슨 허가가 의제가 되는지를 외우고 싶어 하십니다. 20몇 개예요. 때려 죽여도 못 외운다고요.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본다 옳은 표현 이렇게 그냥 끊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긴 얘기를 줄여서 본다 옳은 표현.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고 본다.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지문을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플하게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세요? 절대 파면 안 된다고요. 특히 공법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무슨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해서 이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하다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본다 오른편,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가를 요하지 않은 숫자는 10%였었고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만 실질적으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일에 관한 주제.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그리고 재원 확보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앞에서 했던 얘기와 다시 떠올리셔야 돼.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누가 될 수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겁나 많습니다. 하여튼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의 경우는요, 그냥 수용권 행사할 수 없고요. 우리 앞에서 실시계획 고시하게 하자 세무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로 공공시행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행자는 어떻다? 바로 면적 3분의 3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복잡 다단한 내용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늦게, 자, 거의 지금까지는 지자체 지방공사만 예시지문 뽑아 30회 또 이것만 나와. 짧아서 그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다 썼다가는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지자체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30회 때 오랜만에 다시 출연한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 확보 대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자, 최근에 한 5년 동안 3문제 나왔었나요? 하나 8년 동안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3문제 정도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채권 한번 앞에서 공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10년 경과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자,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된다. 매수하는 방법, 원칙은 현금인데 만약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이제 3천만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 자, 보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자, 그래서 자, 요거 도시개발 채권도 지방채 일종입니다. 해서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제도, 이걸 도시개발채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자, 일단은 이게 지방채야, 지방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키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보상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미리 빌려야 돼요. 융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좋은 일 생긴 사람들한테 돈 좀 꿔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채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요. 바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바로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발행을 하는데 출제 포인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지자체장이 돈을 빌리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 지방채 빚지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절대 기재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지자체가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요즘에 시끄러웠던 것이 인천광역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정선인가 이런데 태백 이런 데들. 자, 뭐죠? 그 올림픽 한다고 해가지고 돈질을 했거든. 그래서 엄청난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제 행안부에서 통제를 해요. 왜냐면 지자체가 더 많은 빚을 져가지고 세금 가지고 도대체 커버가 안 되면 유령도시가 되거든. 복지나 뭐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 동네 안 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점점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율도 어떻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억할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 과거에 이미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돈 얘기 지자체는 무조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자, 매입 의무자. 누구냐? 이런 건 외우시는 거 아니냐? 좋은 일이 생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받거나,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와 공사의 동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읽어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좋은 일 생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손모가지를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또 사업 시행자가 되면 이거 몇 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 생기면 어떻다? 바로 도시개발채권을 강제로 매입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는 지자체장한테 무조건 돈을 구워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이게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구웠으면 이제 상환해야 되겠죠. 상환에 관한 것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숫자가 답이 되는 거. 지자체가 돈 빌렸으면요, 이것도 다 돈 갚아야 됩니다. 해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요,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도시개발 관련해서 두 번째 암기하실 숫자 5년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통계에서 얘를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관련 숫자가 주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이게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이슈가 되는 게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중에서 다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 상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울 게 뭐예요? 중도 상환.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 내용 보시면 안 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얘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29회 때인가 답이 돼서 31회 때 나오면 보나마나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낸다고. 사연이 많아요. 초과 매입, 차고 매입 외에도 허가 등기 취소가 되거나 공사 도급 계획 체결이 나가리가 자기네 잘못 없이 나가리가 됐다. 원래 이제 공사 도급 계획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등등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다?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 매입했다. 또는 이제 초과 매입했다. 또는 착오해서 매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5년부터 10년까지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내용 보시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온 게 초과 매입, 차고 매입만 나온다고. 앞에 훨씬 긴 게 있는데 그거 안 내고 초과 매입, 차고 매입 나오는데
뒤만 보는 거라고. 뒤만 보는 거야. 바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발 이 내용을 뭐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요. 솔직히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제가 공법 하나만 가르칠 때도 한 4년쯤 되니까 법조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자유롭게 구사가 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해도 그렇게 걸려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서 어떻게 진짜 좋은 머리, 진짜 잔머리가 엄청 불리는 거죠.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세가. 그럼 그 자세를 꾸준히 견지하시라고. 괜히 그냥 오버해갖고, 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볼 것인지 합격을 할 것인지 이 법적으로 의미를 새길 것인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제발 단순하게 사시라고 해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 외에 숫자인가요? 좀 짜증나는 건데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조문인데 왜 이게 자주 출제가 되냐면 일단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시험 문제 오지선행할 때 무조건 하나 던져주는 그런 지문이고요. 우리가 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요? 10년.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등기청구원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만약에 그 물건을 점유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점유를 안 한 상태에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몇 년? 10년 지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럼 10년 지나면 이게 안 되는 거냐? 소송 걸어야 돼요. 소송을 걸어서 다시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구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한편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입니다. 세법도 가면 5년 얘기 나오고요. 나중에 5년 아닌 게 새롭게 이제 한두 개 나오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다 5년이에요. 근데 자, 같은 논리 구조가 될 것 같으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도 몇 년이 돼야 돼요? 5년이 돼야 되죠. 원금 몇 년? 5년. 이자 몇 년? 5년.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 근데 이 조항은 아마도 지자체가 돈도 더럽게 없고 등등등 오죽해서 빚을 내겠냐고. 그래서 이자라도 좀 깎아 먹어보자. 이런 개수작이다. 그래서 원금 5년, 이자 2년. 좀 특이한 조항이라서 답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외울 거 최대 정리하면 도시개발채권은 발행함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상환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잘못 매입하거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5년부터 10년까지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멸시효. 이 4개라고 이거를 단순하게 계속해서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답을 기가 막히게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토지 등으로 상환을 하는 채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 갈 때 원래 보상금,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는 게 보상금 주고 땅 뺏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재원이 부족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소송된 토지 건축물로 대신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각서, 이게 뭐가 된다? 토지 상환채권. 그래서 다시요, 토지 상환채권 뉘앙스는 보셔야 돼.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현금 보상을 해야 할 것인데 현금 보상이 아니라 각서 써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토지 상환채권. 대신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현금은 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뭘 하겠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건축물, 토지라고 하는 거, 요걸로 대신 주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30회 때 드디어 출제가 답이 됐는데 그냥 결론은 정해져요. 자, 모든 얘기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채권 믿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어떻다? 굳이 보증 같은 거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 자, 우리 조합 같은 것은 자,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상환채권 발행 못 합니다. 조합은 어떤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 상환채권 같은 거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상환채권은 안 돼요. 깜빡 착각할 수 있어요. 바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바로 자 보증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뭐 지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숫자나 숫자 답 아니라고 지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규모 조성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반 이상은 현금 보상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이 숫자가 계속 뭐 3분의 2라고 했다가 4분의 1이라고 했다가 맨날 장난쳐. 근데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채권 챕터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도시개발채권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나면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도 상환할 수 있고 소멸시 원금 5년, 이자 2년. 자, 토지 상환채권은 구질구질한 얘기 빼버리고 믿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민간 시행자의 경우 어떻다? 토지 소유자의 시행자를 예시를 주로 합니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각 단어 토지 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이런 게 뜨게 되면 미리 한 최대 이 도시개발채권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쟁점을 얘기하는 거 토지상환채권 딱 쟁점 하나만 문제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왜? 요즘 문제 자체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전반을 다 묶어서 지문 5개 뽑아내면서 각 토픽 단위로 지문 1개만 뽑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본이 되는 명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완성될 토지, 완벽하게 완성될 토지를 조성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게 될 건데 원형지는 중간에 대충 큰 도로 몇 개 만들어가지고 좀 싸게 파는 것을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가 됐든 원형지가 됐든 간에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 토지를 가리켜서 완성 버전 깔끔하게 그래서 비싼 물건은 조성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엉성하게 만든 거 싸게 분양하는 것을 원형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분양받거나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값을 받는 식의 개념 선수금이라는 개념. 별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수금은 우리 지문에 2번인가 나왔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나중에 세법 공부할 때 재산세 파트에서 이 선수금 받아서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던져주는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선수금이란 단어 정도 답 안 된다까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지문 가지고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수로 끊어있는 훈련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108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자,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지정권자는 이란 표현 되죠? 수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시행자가 어떻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와우 이런 지문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지문 2번 지자체 시행자 소유
소유해야 된다. 틀렸죠? 공공시행자는 어떻다? 지자체 지방공사는 소유하지 않고도 어떻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같은 경우만 일정한 토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3번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점점점 자 토지 등을 자 전원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해서 표현 어려운데요. 지방공사도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자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인데 정비법이라 틀렸습니다. 이것도 시험 보실 때는 멘붕 왔을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지자체 지방공사 아무런 요건 없이 뭐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 그래서 지금 숫자니 뭐니 이런 것들은 지금 축약을 해놓은 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절대 원문을 낼 수는 없는 파트. 지자체 지방공사 어떻다 소유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를 얻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이건 한 번도 답 안 됐네요. 최근 8년 동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요.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되면 또 지나면은 상환을 해야 되고 상환기간 지금 이제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인데 중간에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법에서는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1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회 때 답이 됐던 표현. 2번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돈 얘기는 다 행안부 장관입니다. 3번 도시개발조합 끝머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아니죠. 지자체,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수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미리 꾸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 뒤집니다. 완전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주어, 수로, 얻는 이가 바로 주어, 수로 끊어 읽어야 돼.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암기 안 되신 겁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외우는 과정이라고. 다시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이고 조합은 지자체가 아니죠. 지자체, 시도지사만 뭘 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 삥을 뜯을 수가 있다라는 것. 사실 도시개발채권의 강제 매입이라는 게 삥 뜯는 거죠. 강제로. 돈 꿔주기 싫어도 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돈 꿔줘. 아 싫어. 아예 그러면 이 관급공사 수주 못합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고요. 4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데 5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의미 새기면 안 돼요. 지금 행안부 장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리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원금 5년, 이자 2년 이게 소멸시효 이것만 뒤지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엑기스만 공부를 했으니까 모를 말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없다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옳고 틀리고를 따라서 몰라도 답을 보는데 그동안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본문에 다 설명은 넣어놨어요. 근데 의미가 없다고 제발 좀 상상하지 마시고 몸으로 체득하셔야 됩니다. 찍어내는 기술들을. 그 다음에 6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주택, 공사, 매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냥 오른편입니다. 관급공사 수주한 케이스거든요. 되게 어려웠네요. 길어서. 그래서 그 정도. 7번 도시 자 3년 숫자 나와 있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필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숫자 나와 있죠. 숫자 답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치지도 마요. 이거 시행 규칙에 있는 거 끌고 들어왔다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가지고 숫자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왜?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 무식함, 내가 더럽게 모른다는 거에 노출이 되셔야, 스스로 인정하는 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숫자는 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 지랄하는 숫자 몇 개만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지. 숫자 자체가 답이 안 된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세뇌를 시키셔야 돼. 그래서 답이 뭐였어?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상. 틀리게 할 때 국토부 장관상이에요. 이거 하나 답이었어. 두 번째 박스. 도시개발 채권의 상호는 2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 이게 틀렸다고. 숫자가 답이 됐다고. 27회 때인가. 그래서 그거로 계속 구성돼. 이유는 짧아서 내기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어찌됐든 답이 됐던 숫자니까 따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이 됐던 숫자 몇 개만 지적을 해드리고 웬만한 숫자는 다 패스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야 뭐 말로 해 쉽죠. 다 이거 저 외웠으니까 다 능력도 외워보세요. 그럼 외워지냐고. 안 외워진다고. 답이 됐던 숫자라도 외우자고. 몰래 좀 하지 마요. 쓸데없는 숫자. 뭐 외우지면 외워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짓거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상환 3년부터 10년. 틀렸죠? 5년부터 10년.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끄트머리 중독 상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답 됐죠? 자, 보십시다. 아까 매입 의무라고 하는 거 제가 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 중독 상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다고. 그럼 자 보십시다. 매입 의무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중독 상환할 수 있다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고 훨씬 어렵지. 법조문 순서니까. 먼저 매입 의무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는 명제가 나온다고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매입 의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수험생이 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근데 그 중에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어디까지 외운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지금 몇 회 때야, 지금? 29회 때인가 답이 됐잖아요. 그럼 31회 때 틀린 걸 고르시오. 다른 거 하나 깔아놓으면서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출제는 귀찮잖아요. 중도 상환할 수 없는 사유는 법에 없다고. 법에는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사유만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인들이 문제 구성할 때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렇게 쳐버리면은 수험생은 중도 상환 사유를 쳐 외우다가 지쳐버린다고. 지문이 길어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지금 110페이지 4번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자 끄트머리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원금 5년 이자 2년 많이 나왔었네요. 그 밑에 원금 3년 이자 2년에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원금 5년 이자 2년 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 자,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한번 먼저 던져주고요. 중도 상환 지금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밑에 이제 1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최근에 답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지자체는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2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렸죠. 3번 질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3분의 2 틀렸죠. 2분의 1. 근데 숫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것을 저당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것을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가증권이니까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없다, 틀렸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지정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어려웠어요. 근데 답이 승인 받아야 되네요. 선수금 가불하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더 중요한 건 선수금은 답을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그 다음에 2번 시행자. 자,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